대한민국의 알찬 국방정보를 전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이와 유사한 첨단 기술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기술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미 공군 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해 발키리가 3시간에 걸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에 착수한 한국도 AI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기 분야에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무인 항공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 기업들이 협력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스텔스 무인기는 벌써부터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킬웹 작전 개념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킬웹은 기존의 킬체인보다 정밀한 타격 절차를 통해 적의 핵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조합해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편대는 킬웹 작전에 최적화된 차세대 무기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차세대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의 활용 계획을 제출했으며 전자전,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AI 기반 무인 전투기는 미래 공중전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비행체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무인 전투기가 전장에서보다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 함께 운용되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한국의 독창적인 전술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인기 기술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전술체계 개발을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KF-21과 함께 운용 가능한 무인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2026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인기 개발의 진척을 입증하는 사례로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로 추정되며 기체 길이 약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정보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이미 비공개 시험 비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기를 제작하고 2026년까지 KF-21과 유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핵심 기술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개념인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는 작전 성공률과 생존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차세대 공중전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존력과 임무 수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의 주된 임무는 고위험 지역에서 적 방공망을 돌파하고 목표를 신속히 타격한 뒤 빠르게 이탈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기술과 고속 MZ 엔진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의 첨단 무기 개발 성과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통합된다면 KF-21 전투기가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이상 징후를 탐지할 경우 KF-21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목표를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K-링크 네트워크 연동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 군사 전문 기자 수바시시는 한국이 탁월한 무인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뚜렷한 차별점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여러 정밀 기술 요소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들은 스텔스 기술이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군은 최근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항공기,
형상 설계 기술을 공식적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5년에 걸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스텔스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파를 흡수하는 소재와 저피탐 형상을 적용한 비행체 시제품을 제작해 레이더 반사 성능을 측정했고 꼬리 날개가 없는 특수 설계를 채택한 항공기를 통해 비행 시험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 검증을 진행하며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공군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저피탐 항공기 기술 개발을 선도할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에 전념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1990년 걸프전 당시 F-117 전폭기의 작전 성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99년부터는 스텔스 설계 및 소재 개발에 착수하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수백 종의 유기 및 금속 기반 물질을 활용해 스텔스 성능을 시험했고 레이더 흡수 물질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의 블록3 모델부터는 웨폰 베이를 탑재하고 스텔스 절연 소재를 적용해 5세대급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탐 항공기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순수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2019년 초단파 레이더를 활용해 소형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후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출력 및 고정밀, 표적 탐지 기술을 바탕으로 스텔스 탐지 기술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 성능을 높이고 미세한 전자파 반사 신호를 탐지하여 잡음 속에서도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고차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디지털 레이더 시스템 설계 기술과 고속 고성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해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전 배치되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주도권을 잡게 될 미래의 한반도 상공에서도 대한민국의 영공, 방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과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2는 유무인 복합작전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KF-21 전투기의 모든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완료했으며 현재 양산 단계에 진입하여 2026년까지 2200회의 시험 비행을 거친 후 블록2 개발 단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F-21 블록2는 무인기와 조합해 다양한 편대 구성을 통해 유인기가 지휘 통제하는 전술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은 저피탐 설계를 통해 생존성을 높이고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을 독자적으로 탑재할 계획입니다.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가 도입되면 경쟁 기종 대비 생존 능력과 타격 성능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KF-21과 함께 공중작전에 참여하거나 독립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등 다목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KF-21뿐만 아니라 KUH 수리온, LCH 소형 다목적 헬기 또한 유무인 복합편대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임무 성격에 따라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과 전술적 기동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감시, 정찰, 적 방공망 제압, 공중 우세 확보, 주요 기체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유인기와 연계해 집중 화력을 투사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가오리 X2는 스텔스 항공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으며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채택해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무인기는 작전 지역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한 후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빠르게 철수하는 전략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하여 터보팬 엔진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며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오리 X2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엔진도 현재 시험 중이며 이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은 국내는 물론 한반도 인근의 적대 세력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잠재적 위협국들은 한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것에 대해 질투와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미 간 무인 항공기 및 전투, 로봇 분야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획득보급기술 담당 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한 방산협력 확대 회의에서 양국 간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군과 한국군이 이미 깊은 수준의 연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측이 먼저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부시 차관보는 최신 무인 항공기 및 드론 기술을 최대한 조속히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의 무인기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한국이 단기간 내에 차세대 무기 기술과 첨단 전력을 동시에 확보한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주 국방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축적된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무인 전투기는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하며 전력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A사 레이더는 무인 항공기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의 좌표, 거리, 고도 차이를 정밀하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화시스템 감시정찰 부문 대표는 A사 레이더가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확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신있게 강조했습니다. AI 조종사 기술 또한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조종사는 인간의 직접적인 제어 없이도 전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며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잠수함, 어뢰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이뤘고 이제는 전투기 엔진 개발이라는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만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고급 기술 영역이며 한국의 이 같은 도전은 방위산업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 및 엔진 코어 실증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엔진 개발을 마쳤습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실전 배치 기체는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이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완전한 자주 국방 체계 구축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이 세계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8,000파운드급 항공기 엔진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만간 1만 파운드급 이상 엔진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025년경에는 국산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첫 무인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사용되는 전투기 엔진은 약 70만 개에 이르는 초정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진 자체가 생성하는 고온의 열을 견뎌낼 수 있는 내열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음속 전투기에 탑재되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은 상당한 기술적 난이도를 지닌 과제로 꼽힙니다.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유입된 공기의 대부분을 엔진이 직접 활용하여 높은 추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우수한 기동성과 초음속 비행 성능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안정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설계와 개발 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기술적 진보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는 공동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개발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방 터빈 블레이드의 설계를 개선하여 압축비를 높였고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단일 엔진과 유사한 성능을 확보했으며 엔진 수명도 2,000시간 수준으로 확보된 성과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미국산 엔진과 직접 비교하기엔 아직 격차가 존재하지만 국산 엔진은 군용 무인 항공기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산 엔진의 경우 부품 교체와 수리를 위해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국산 엔진은 전력 운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경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꼴이
날개 없는 스텔스 무인기가 실전 배치되어 대한민국 영공을 누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 기반을 신속히 구축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더디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F-35 전투기에 탑재된 28,000파운드급 엔진과 비교해 한국의 5,500파운드급 엔진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술진이 군용 제트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자주 국방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짧은 시간 동안 군사기술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며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며 대한민국의 방산 독립과 기술 자립을 실현해가는 중대한 성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뤄낸 성과의 배경에 있는 오랜 시간의 노력과 헌신을 이해한다면 한국 기술의 발전 속도를 두고 느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엔진 개발에 착수한 시점은 2000년대 이후로 볼 수 있으며 그 당시 국산으로 제작된 T-50 고등훈련기조차도 미국산 엔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제트 엔진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다수의 군사 강국들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 수십 년을 투자해온 반면 대한민국은 그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엔진 기술은 보유국들이 1급 기밀로 취급하며 기술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기반이 전무했던 상태에서 단 20년 만에 엔진 기술 개발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으며 지난해 중으로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투기용 엔진의 부품 국산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단순 부품 생산을 넘어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무인 전투기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실증 시험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한국은 무인 항공기에 국산 엔진을 장착해 소형 추력 엔진부터 점차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 노력은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KF-21 전투기 개발이 순조롭게 진척 중이며 국산화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상전력 부문에서도 한국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3세대 전차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주포 전력은 세계 2위에 오르며 한국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포의 경우 해외 수출을 통해 전 세계 자주포 전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군사력 4위인 인도 역시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방산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KF-21 전투기는 지속적으로 엔진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산 전투기에 비해 현저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제-20 전투기 기술력을 자랑해왔지만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실제로 이륙하고 비행하는 장면을 접한 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한국이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 설계도를 탈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요미우리 신문은 KF-21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운 듯 그 성과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과 20년 만에 KF-21 전투기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고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메타물질 기술까지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활용하여 레이더 반사 특성을 최적화했으며 조종 계통의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도 공군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한국이 오랜 시간 스텔스 기술 연구에 몰두해온 결과입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국방부, 공군, 해군,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하여 한국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를 비밀리에 개발해왔으며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KF-21 블록3 개발 계획이 공개되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항공기 산업을 국제적 수준의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련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한국 공군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 전략인 블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KF-21의 8호기에는 약 7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 최초 양산 이후 스텔스 성능이 향상된 블록2 모델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블록3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공동 개발 소식은 주변 국가들의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2까지의 개념 설계만 계획했으나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블록3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KF-21 블록3는 5.5세대에서 6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것이며 미국의 F-35를 뛰어넘는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전반적인 성능은 미국의 F-35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최첨단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5에서 10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스텔스 성능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30년대에 KF-21 블록3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글로벌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한국은 KF-21 블록3와 무인 전투기에 적용할 다양한 스텔스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F-35보다 더 발전된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 IOTS, 웨폰 베이,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타물질 기술 등이 포함된 첨단 기술들이 활발히 개발 중입니다.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는 달리 F-22 및 F-35에 가까운 스텔스 설계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를 기체 구조물에 통합함으로써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F-21에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스텔스 관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체 외형 설계지만 실제로는 엔진 블레이드 노출 리벳 처리, 그리고 전통적인 동체 결합 방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F-21은 지그재그 형식의 동체 결합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이 개발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을 장착한 블록2가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블록3 모델이 단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KF-21 블록3는 내부 무장창, 전자광학 표적 추적 시스템, 적외선 탐지 장비 등 다양한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계획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이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도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4월 13일 방산 소식에 따르면 HJ중공업과 대한항공이 다목적 훈련 지원정에 탑재되는 해상 무인기 부품의 국산화에 나섭니다. 양사는 지난 7일 다목적 훈련 지원정용 해상 무인기 및 함정 간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목적 훈련 지원정은 대함대공 유도탄 사격, 대잠 어뢰 발사, 전자전 훈련 등 복합적 실전 훈련을 지원하는 해군 전용 함정으로 실제 작전 함정의 훈련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현대전 시나리오에 맞춘 맞춤형 훈련을 가능하게 해주는 함정입니다. HJ중공업은 2013년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탐색 개발 사업을 수행한 데 이어 선도함 자체 설계 및 건조, 그리고 후속함 세척을 추가로 납품해 지금까지 발주된 4척 전량을 모두 인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무인기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는 부품 선정 및 공동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함정 전반에 걸친 협력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HJ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함정 제조를 넘어 부품 개발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국방탐구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